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있어요. 어떤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방법은 100%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80일간의 세계 일주 28장입니다. 파스파르투의 지혜로운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 들으면 떡이 나오고 쌀이 나오는 아주 지혜로운 말인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파스파르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포그시 일행은 지금 미 대륙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로키 산맥 정도를 지나고 있거든요. 미국의 서부 산맥이 끝나지고 이제 평야가 쫙 펼쳐지게 되는 바로 그 지점쯤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당시 배경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서론을 달리는 열차 앞에 펼쳐진 미 대륙의 멋진 풍경이 그려지시죠. 하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포그시 일행들은 카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포그시가 다른 일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카드 게임을 일부러 하자고 부추겨서 포그시가 좋아하는 카드 게임에 푹 빠지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내용은 책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파스파르투가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목적지인 뉴욕에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갑자기 열차가 멈춰섭니다.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간 파스파르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행들은 열차를 타고 한 다리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리를 지나야 다음 역인 메디신보 역에 도착을 할 텐데 열차가 달리던 중에 그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위를 지나갔다가는 다리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찔하죠.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 내려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밭을 헤치고 20km를 걸어가야 된다는 일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한 기관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 미국인 기관사의 이름은 포스터시인데요. 포스터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차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면 우리를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생각인지 저도 한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열차가 가속도가 빨리 붙으면 중력을 좀 적게 받나? 열차가 가벼워지나? 참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파스파르투가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파스파르투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포그시나 옆에 픽스 형사 아우다 부인이 말리려고 하는 틈새도 참지 못하고 이미 현장에 뛰어나가 있는 사람이 파스파르투입니다. 바로 이게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상당히 재미있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인물들의 특징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항상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요. 개인의 성격도 있지만은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 문화 혹은 국적에 따른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관사의 말을 들은 파스파르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미국인들의 황당한 생각, 정말 어이가 없다. 파스파르투가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체 파스파르투가 떠올렸던 좀 더 신중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뭘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대체 이런 상황에서 파스파르투는 어떤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방법은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결국 쓰지 않고 관사의 말대로 열차를 급가속해서 한 160km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다리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는 붕괴돼 버리고 말죠. 열차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해냈다. 그런데 다리 붕괴됐잖아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작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줄 베른이 이런 파스파르투와 주변 사람들, 파스파르투를 둘러싼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현명한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였다 해도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줄 베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답을 아시겠습니까? 우선 미국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달에도 가볼 거야. 달에 가서 우리 미국 깃발을 꽂아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대담한 도전에 거리낌이 없는 게 미국인들의 특성 아닐까? 그래서 아마 파스파르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이 무리의 특성들, 군중의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의 말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까? 제가 숙제를 2개 드렸죠. 첫 번째, 파스파르투가 냈던 자연스럽고 하지만 너무나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뭐였을지. 또 하나는 과연 그런 현명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인들이 그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하지 않으려 했던 이도. 여러분들 생각을 밑에 답글로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장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